오늘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비수술 치료부터 고난이도 관절 수술까지 정말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신 분인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광열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광열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지금 한 25년 이상을 그 환자분들과 많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 같이 치료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상태였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정형외과 편에서는 관절염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또 많이 사용하는 파스의 효과, 네. 주사요법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운동법 같은 질문들도 있어서 답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수술이라는 다소 무거운 네.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실에서 수술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렇죠.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아주 많은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고관절, 네. 인공관절 같은 복잡한 수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수술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관절은 아주 간단한 수술서부터, 그러니까 뭐 한 15분짜리 그런 간단한 수술서부터 인공관절을 전체 관절을 바꿔줘야 되는 수술까지 다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환자들의 사용량이 많거나 고령화되면서 약간 난이도가 높은 그 인공관절이라든지 좀 치료가 좀 복잡한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께서 질병과 환자를 대하는 좀 특별한 철학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랫동안 수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을 결정할 때 사실 의사의, 그러니까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MRI나 뭐 이런 검사를 하자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어떤 의사들이 결정한 것들을 환자분들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준 의사라든지 어떤 내가 여기로 온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진료실의 중심은 의사가 아닙니다. 네. 환자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내 불편한 거나 내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온 건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어떤 병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어떤 힘듦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스스로가 이해를 하는 게 이해를 굉장히 하고,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의사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잘 풀어드려야 되고요. 그 푼 것들을 환자분들이 생각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도움을 받으면 어떤 식의 형태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그게 결국은 수술을 결정할 때 두려움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료실이라는 데가 의사들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치료의 주체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증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통증은 불편하고 힘든 거고 내 생활을 많이 무너뜨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긴 하지만, 사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 몸을 보호하려는 신호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신호가 왔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오는지, 정말 좋은 엄마가 되는 거죠. 네. 애가 운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수면제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애가 아프면 기저귀도 벗겨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환자 중심적인 어떤 치료가 되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 철학을 들으면서 저는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근데 환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나의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잘 이해를 하면 그거를 내 생활과 연결시켜서 그렇죠.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관리해서 좋아지면 통증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통증을 막연하게 없애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척추가 우리 몸의 대들보라면 관절은 경첩이라고 네. 하죠. 움직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위인데요. 이 경첩이 망가졌을 때 하는 대표적인 수술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깨, 무릎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고관절입니다. 네. 원장님, 사실 환자분들은 무릎, 어깨 통증은 익숙한데 고관절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고관절은 많이 네. 드무시죠. 네, 예, 그래서 예. 고관절이 아프면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건가요? 고관절은 이제 뭐 제가 보여드리면 네. 허리하고 네. 허벅지 사이가 고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 팔의 시작점은 어깨라면 그렇죠. 다리의 시작점은 고관절이 되는데 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실 걸음걸이라든지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골절이 되는 건데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뭐 동화 같은 데나 예전 얘기 보면은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맞아요. 하는 거 굉장히 있잖아요. 많이 듣는 것 그만큼 같아요. 사고의 위험성도 그러니까 사망의 위험성도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좀 필요하고. 네. 예. 그러면 고관절 수술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뭘까요? 이제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제 젊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고관절이라는 관절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공에다가 네. 공을 제자리에서 돌릴 수 있는 공집에 공이 돌아가는 형태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공이 그래야지 제자리에서 돌거든요. 그런데 이 공을 잡아주는 이 공집이 완벽하게 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잘 안 나는 구조입니다. 음. 그래서 젊었을 때나 뭐 이렇게 웬만큼 사용하는 걸로 고관절이 고장이 잘 안 나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공에 한 75%가 연골로 덮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이 목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중심점, 그러니까 목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이유 없이 이유가 알려진 게 5%가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들로 이 혈관이 막히면서 그 뼈가 괴사가 되는 거죠. 아. 괴사되면은 이 위에 연골을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형태를 네.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못 걷게 되거나 네. 관절의 파괴가 많아지면서 통증도 오는 게 발생하고요.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은 특히 한 40대에서부터 50대 그런 사이에서도 올 수 있고 아주 젊은 나이는 20대도 옵니다. 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많은 질환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잘 넘어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3대 그 골다공성 골절이 있거든요. 그게 손목, 척추, 그다음에 고관절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고관절 골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고관절은 수술 외에는 어떤 그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선은 초기에 이제 대부분 처음에 발견되는 거는 괴사가 진행된다고 빨리 괴사가 발견되죠. 정확히 어떤 의미죠? 뼈가 죽는 병이죠. 아, 그러니까 뼈가 혈관이 영양 공급을 잘 해줘서 네.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뼈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뼈가 죽으면서 되는 건데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은 뭐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던 분이면 담배를 줄인다든지 네. 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술도 있거든요. 네. 술의 양을 좀 줄여주신다든지 그러면서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아, 또 하나가 이제 또 젊은 나이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운동하다가 이 고관절 아까 제가 공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공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 옆에 섬유줄로 붙어 있거든요. 그게 찢어지면서 갉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제한적인 동작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작들을 빨리 분석해서 네. 그런 동작들을 좀 피해주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좀 조기에 발견되면 네. 예방을 하거나 예방할 수 관리할 있죠. 수 있는 예. 방법들이 있는 네, 거군요. 예. 수술 외에. 네. 네.
그럼 무릎의 경우는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심해지면 결국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말기라고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무릎에서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 허벅지까지 오는 그 체중을 네. 실으면서 움직이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무게와 움직임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가 많이 비교하는 게 무릎 관절은 맷돌과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무게를 실어서 움직인다. 네네. 근데 맷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표면이 매끄러운데 매끄러우려면은 사실은 뼈는 거칠기 때문에 연골이라는 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의 상태를 잘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네. 연골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스스로 재생할 수 없을 만큼 파괴돼서 네. 뼈가 노출되면 너무 거칠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파괴율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표면을 다시 기계로라도 매끄럽게 만들어진 인공관절이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연골이 네. 깨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원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관절염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체중은 발목이 더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왜 무릎은 많이 되냐면 무릎은 이 긁히거나 찔릴 만한 구조가 잘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릎 안에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찢어져서 마치 그게 돌덩어리처럼 바뀌거나 또 아니면 어렸을 때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관절 주머니가 좀 접힌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 무릎 앞에 있는 지방질이 있는데 그게 많이 쓰면은 지방질은 어떤 압력을 일정을 받으면 섬유질화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연골을 긁어먹는 원인들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아까 잠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표면이 이미 거칠어졌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표면을 일정 부분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네. 잘라내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네. 기계들을 껴서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 뼈 쪽에서는 이제 합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부식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그 표면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구조물과 밑에서는 충격을 어느 정도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중에서 굉장히 좋은 플라스틱을 그쪽에 표면을 잘 정리해서 그걸 끼워주는 방식입니다. 네, 선생님, 그 상반된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걷는 게 더 힘들어졌다면서 수술을 적극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난 너무 좋아졌다 네. 하면서 이제 수술을 권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어떤 그런 경험적 차이는 왜 나는 거죠? 우선은 이제 어떤 수술이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랑 똑같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얼굴이 찢어졌는데 잘 꼬매놨는데 흉이 하나도 안 보이는 분들 있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렁이 한 마리 지나가도 흉이 커지는 것처럼 무릎에서 체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안에 기계를 잘 넣는데 그 기계들이 주위에 있는 피부들하고 막 늘러붙으면서 그러면서 운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금속의 알러지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금속들을 뼈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미 뼈가 너무 약하면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예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공관절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엑스레이는 좋으니까 참으라 그러는데 네. 사실 원인을 꼭 찾아봐야 돼요. 아하.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에서도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내시경이라든지 여러 치료로 다시 좀 더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무릎 관절 수술 이야기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떠오른 지인도 하나 네. 있고 그런데 어깨도 인공 관절 수술을 하나요?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무릎은 이제 체중을 실어서 하다 보니까 연골이 되게 중요한데 네. 비해서 어깨는 이제 팔을 들고 손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세도 해줘야 되고 열중셔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팔의 운동이 많아야 되는데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안에 속에 있는 힘줄이 회전근개입니다.
근데 그 회전근개가 여러 원인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회전근개가 뭐죠? 뭐냐면 이렇게 아까 전에 공하고 네. 공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고관절은 공집이 다 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전근개는 이 지붕 부분이 힘줄인 거예요. 아. 그래서 회전하면서 근육의 덮개라 그래서 네. 거기가 근육이 힘줄로 덮여져 있는 덮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힘줄이 다 닳아서 네. 봉합조차도 불가능할 때. 불가능하다라는 예.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관절을 껴서 하지만 사실은 이 회전근개 역할만큼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깨는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이미 인공관절까지 가면은 우선 무거운 걸 잘 못 드세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왜냐하면 기계가 약한 뼈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그리고 또 운동 범위가 한 20% 정도 손상이 옵니다. 20%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못 드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가 나빠지면 뭐냐면 우리가 가성마비라 그래서 팔이 안 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숟가락질을 할 때 네. 손을 올려서 드시는 게 아니고 고개를 쓰서 이렇게 드는 분이 있거나 네. 아니면 세수를 할 때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닦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팔을 들지를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20% 손상이라고 네.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네. 팔이 한 쭉? 150도 정도,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완벽하긴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네. 150도만 돼도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우리가 밥 먹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하고 그런 거에는 충분하죠. 예, 예. 아무래도 이런 그 어깨 관절과 무릎 관절도 많이 사용하면 이게 좀 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많이 사용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 경고가 떴을 때 대처를 잘했으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나타나거나 그게 반복되면 단순하게 그냥 이게 그냥 나는 어떤 병이 있구나 아니면 주사 맞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냥 통증만 없애는 치료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뭘 조심해야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더 먼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것들이 하나가 이제 운동이 막 경화됐잖아요. 올림픽 같은 것이 되면서 네. 통증을 이겨야지만이 내가 뭔가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운동의 기본 정점이 안 아픈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빨리 진단받고 빨리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운동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지난 2회도 그렇고 1회에서도 그렇고 네. 운동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어요. 네, 예. 척추와 이제 관절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운동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나의 몸에 맞는 네,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게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아주 굉장히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것도 어떤 그런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원인이? 네, 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운동이 많아지면서요 정형외과 질환이 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네. 회전근개 팔도 그래서 많이 늘었고요. 사실 무릎 손상도 운동하다 많이 다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운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운동은 뭐냐면 많이 해도 안 아픈 운동, 네. 나쁜 운동, 좀만 해도 아픈 운동. 나랑 안 쉽네요. 맞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열린 진료실 K닥터스 듣고 계십니다.